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가오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6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SAT 프로그램이 4월 9일부터 시작되며 5월에 있을 AP Chemistry 그리고 AP Calculus AB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AP 프로그램이 3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등록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들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 김선생입니다. 저는 매년 학생들과 대학원서를 작성하면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매년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 혹은 경제학을 전공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걸 하고 싶으냐? 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무난한 직업이어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진 이 전공에 대한 가치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인터뷰하고 고용했었는지 아십니까? 거쳐간 선생님들 중에 하버드 법대 출신의 변호사 선생님도 계셨었고 예일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신 선생님도 계셨었습니다. 학력으로 치면 저보다도 훨씬 높은 학력을 지니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오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있지만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모시는 게 학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하버드 법대까지 나와서 왜 학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일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3번을 졸업하신 철학 교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학원에 오셔서 일자리를 구하셨고 또 뭐가 부족하셔서 더 이상 일거리를 받지 못하셨을까요? 분명 그분들의 실력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는 시대의 변화도 이것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전공,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여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더라도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고 하여 실력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들은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낮은 연봉으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꾸역꾸역 공부해서 의사, 간호사,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모두의 삶의 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적, 실력, 혹은 단순히 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여 무엇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공이나 직업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윌슨이라는 제빵사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 제가 따로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미 14살부터 인스타그램에서 6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했던 한 소년이고 현재는 18살이 되어서 제빵사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조금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친구가 다변수 미적분이나 선형대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매일같이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울 학자를 담아 학교에서 배움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하나의 직업이지만 저는 그 배움의 개념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와 시험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몰두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나씩 찾아내는 게 학교 공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막연한 공부는 그 누구도 하기 싫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우리 누구누구를 좀 집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와서는 밥 먹고 잠만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침대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화장실도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 집의 내 방입니다. 필요한 거 다 갖춰져 있고 세상 편한 곳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의 뇌가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겠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던 책 읽으러 책방 가놓고 앉아서 만화책만 보던
운동하러 피트니스에 가놓고 예쁜 누나들 운동하는 거 넋놓고 구경만 하던 일단 집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집에서는 그 무엇도 새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바즈 앤 노블이라는 책방에서 온종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의 11학년 1년을 다 거기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데 한 백인 할머니께서 자꾸 제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해서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어 조금 짜증이 났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쭉 듣다 보니 이런저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더군요. 별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될 무렵 그때 할머니가 한마디 딱 던지셨던 그 말이 지금 이날까지도 제 가슴에 박혀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쭉 한 줄을 그어놓고 0부터 30까지 마킹, 30부터 100까지 마킹을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네가 0부터 30까지 고생고생하게 생겼으니 30부터 100은 행복하게 살다가 가게 되겠구먼. 제가 지금 30이 넘은 이 시점에 그 마킹이 30이 아니라 40에 두셔야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되새기며 게을러지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을 더 빨리 풀어내는 똑똑함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심적인 성장들이 결국에는 행복의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제넘게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자녀분들의 성장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